진료비를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오늘 꼭 치료를 받아야 해서요. 그날은 진수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검진을 마치고 수납창구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때 로비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진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접수창구 앞에서 한 여성이 간호사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손에 쥔 낡은 지갑, 그리고 그 옆에 힘없이 기대어 선 작은 아이 진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순간 여자의 손끝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불안한지 손톱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 딸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연이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던 버릇, 힘들 때마다 짧게 내쉬던 한숨. 어릴 적부터 시험을 앞두거나 친구와 다투고 돌아온 날이면 꼭 그랬었죠.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입금하셔야 해요. 여자는 지갑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간호사에게 다시 말하자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료 먼저 받으세요. 수납은 추후에 다시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속삭였죠. 여자는 가방을 뒤졌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이 진료를 받으러 복도로 향하자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따랐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진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나고 진료실 문이 열렸죠.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손에 든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자리에 멈춰선 진수는 창밖의 빗소리와 대기실의 정막 속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죠. 그날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진수의 머릿속에 오래전 결혼식장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그날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복도 한쪽,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진수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저런 놈이랑 평생을 살겠다고? 내 인생 망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로서 더는 못 본 척 못하겠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연이 이혼했다는 소식은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죠. 그때도 진수는 마음 한구석이 저렸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감당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진수는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예린이가 아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자가 왔을 때도 진수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죠. 그저 외면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낫다고 믿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지연은 예린을 안고 수납창구로 향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지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진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수납창구에서 다시 한번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오늘은 약만 타갈게요. 간호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예린을 안고
병원 밖으로 나섰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우산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걸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을 외면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딸이 보냈던 문자를 다시 읽었죠. 진수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딸을 잃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죠. 어둠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수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딸과 손녀의 창백한 얼굴, 텅 빈 지갑,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서던 뒷모습. 밤이 되면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설쳤죠. 진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미안함이 뒤섞여 직접 연락을 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진수는 우연을 가장해 딸이 사는 동네 근처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했죠. 지연은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진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채소 가게에서 가격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결국 가장 싼 무와 달걀 한 판만을 샀어요.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세는 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진수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딸이 자주 들르는 가게들을 살폈습니다. 슈퍼마켓, 문방구, 작은 빵집. 진수는 가게 주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혹시 저기 저 젊은 여자분,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던데. 슈퍼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이가 아프다 보니 가끔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그래도 다음 달에는 꼭 갚으시더라고요. 진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혹시 앞으로 외상 있으면 제가 대신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분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주인은 의아해했지만 진수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진수는 문방구에도 들렀습니다. 저기 저 여자분 아이가 필요한 학용품 있으면 그냥 챙겨주세요. 비용은 제가 미리 드릴게요. 문방구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진수는 빵집에도 같은 부탁을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빵이 필요하면 그냥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진수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직접 도와주고 싶었지만 딸이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진수는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며 몰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주 시장에 들러 외상값을 대신 갚고 문방구와 빵집에 필요한 돈을 미리 맡겼어요. 딸과 손녀는 누가 도와주는지 모른 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우연히 손녀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린은 작은 가방을 메고 힘없이 걸었어요. 지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죠. 예린이 갑자기 멈춰서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문방구 아저씨가 공책 주시더라. 돈 안 받으시고.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죠. 그래? 아저씨가 왜 그러셨을까?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냥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하시던데. 진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는 안도감하지만 동시에 딸과 손녀가 여전히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며칠 후 진수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아이와 함께 빵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리는 유리 진열장 앞에서 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골랐죠. 지연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이 모자랐습니다. 빵집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아이가 좋아하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옳았는지 아니면 더 용기를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진수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 지연의 사진이 가득했죠.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얼굴, 친구와 다투고 울던 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 웃던 모습. 진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이 놓쳐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딸과 손녀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지만 그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진수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죠. 진수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서 도와줄 수는 없었죠. 직접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지연을 몰래 따라가며 집 위치를 알아낸 진수는 그날 오후 지연이 사는 반지하 집 앞에 섰어요. 손에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쓸 돈을 봉투에 준비해 들고 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진수는 망설이는 것도 잠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보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진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어. 지연은 비웃듯 짧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갑자기 보고 싶으셨어요?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진수는 손으로 문을 잡았죠.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요? 결혼식 날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예린이가 아프다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것 좀. 진수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죠. 도와주시려고요? 제가 연락했을 때는 왜 안 받으셨어요? 예린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외면하셨잖아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착한 아버지인 척 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수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현금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때 슈퍼 주인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예린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지연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요.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세광병원 응급실이래요. 진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예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들었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슈퍼 주인에게 연락받았어. 예린이는 괜찮니?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수속하시려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서 원무과로 와주세요. 지연은 가방을 뒤지며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죠. 입원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일단 수속부터 하자. 싫어요. 저희 문제예요. 지연아, 지금은 예린이가 중요해. 일단 치료부터 받자.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진수는 원무과로 가서 입원 수속을 도왔죠. 지연은 할 수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입원 수속이 끝나고 예린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진수는 예린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예린아, 할아버지란다. 예린은 눈을 뜨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질 거야.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그날 밤 진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연은 예린 옆에 있었고 진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진수는 자신이 10년 동안 외면했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몸은 뻐근했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지연은 밤새 예린 곁을 지켰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예린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지연은 아이 침대 옆 의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죠. 진수는 복도로 나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2잔 샀습니다. 한 잔은 지연을 위해,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진수는 커피 한 잔을 조용히 건넸죠. 마셔. 밤새 힘들었을 거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왜 이제 오셨어요? 진수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어요. 미안하다. 늦었어. 나도 알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지연은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고 있었죠. 예린이가 처음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받지 않으셨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예린이 아파하는데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제가 엄마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진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돌아보았죠.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선택한 길이니 제가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책임지려고 했어요. 예린이가 밤새 아파서 울어도 병원비 때문에 참았어요. 제 핏덩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예린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나 싶으셨어요? 지연아, 이제 와서 착한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용서해야 해요? 아니면 감사해야 해요?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딸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부리고 모진 말로 너에게 상처를 줬어. 예린이한테도 미안해. 나는 정말 말이 끊겼어요. 진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곁에 있게 해줘. 멀리서라도. 예린이 치료비, 생활비, 내가 도와줄게. 제발. 지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죠.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어요. 그때 예린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윽, 엄마. 지연이 화들짝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예린아, 어디 아파?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지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죠. 진수도 복도로 뛰어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잠시 나가 계세요. 지연과 진수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안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확인. 지연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예린아, 우리 예린이. 진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제발, 제발.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드디어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린이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달이요? 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지연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은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을 꼭 쥐며 지연이 속삭였죠.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진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지연과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복도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모든 치료비 낼게. 걱정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지연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린이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받으면 아버지한테 빚진 것 같아서 싫어요. 빚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내 손녀에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속죄야.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예린이 때문에 받을게요. 대신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꼭. 그날 저녁 예린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지연이 얼른 다가갔어요. 응, 예린아. 엄마 여기 있어. 할아버지도 있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응, 할아버지 여기 있어. 예린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예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진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다시 밤을 지새웠어요. 지연은 예린 곁에 있었고 진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예린아.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줘서.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수는 감사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 달이 지나고 예린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가 병실에 들어서자 지연이 없었습니다. 예린만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화장실 갔어.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진수는 예린 옆에 앉았죠. 예린은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줘. 진수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린은 할아버지 팔에 기대 듣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진수와 예린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모습,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죠. 엄마. 예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다가갔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책 읽어줬어. 재밌어. 지연은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도 지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커피 드실래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근데 예린이가 아버지를 좋아해요. 오랜만에 예린이가 저렇게 밝게 웃는 걸 봤어요. 진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아직은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하자. 마침내 예린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예린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진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세요, 아버지. 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예린이 약값이랑 생활비야. 꼭 받아줘. 지연은 봉투를 받았죠.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돼. 이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날 이후 진수는 일주일에 2번씩 딸과 손녀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죠.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수는 예린과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예린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 이제는 공원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지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도 옆에 앉았어요. 예린이 많이 좋아졌네. 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 키운 거지.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그때 생각하면. 그래야 맞아. 근데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같이 놀아요.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예린은 할아버지와 엄마 손을 잡고 밝게 웃었죠. 진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늦었지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진수는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딸과 손녀를 만날 생각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